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직 대법관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모레 결정이 날 예정입니다. 사법농단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피의자 소환 역시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혜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검찰이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 두 사람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번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될까요? 네, 사법부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부의 수장급들이 지금 구속영장 청구를 당하게 되었는데요. 예. 사법부라는 곳은 그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 최후의 보루의 수장들이 그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 개입이나 그 법관 사찰 등의 의혹으로 인해서 예. 구속영장 청구를 당했다는 것은 참 개탄스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예. 네. 두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아무래도 이제 검찰 입장에서도 이렇게까지 초강수를 둔 데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일단 사실적 측면에서 본다면 검찰 쪽에서는 그 유죄를 받을 충분한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검찰 쪽에서 압수수색 등을 많이 진행을 했는데요. 예. 법원 행정처의 그 인사총괄 심의관실에서 블랙리스트를 찾기 위해서 압수수색도 하고 그다음에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비서관의 그 법률사무소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래서 관련 자료들을 많이 입수를 했던 것으로 보이고 예. 또 그 이전에 또 임정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 기소하면서 예. 자신감도 얻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나 싶고요. 예. 또 하나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속 사유가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 대법관들이 자신의 범죄 혐의들을 다 부인하고 있고, 예. 근데 이러한 부인 사유가 그 실제로 실무를 담당했던 법원행정처 실장들의 진술과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 예. 그래서 사실적인 측면, 법리적인 측면 모두 충족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사유로 또 하나 등장하기도 하니까요. 그 부분이 아무래도 검찰에게 또 자신감을 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그 임종원 전 차장 구속 이후에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것도 사실이고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밝혀낸 사실인데 박병대 전 대법관이 그 일본 전범기업 측하고 비밀리에 접촉을 했다는 사실 이것도 밝혀냈다고요? 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재판이라는 것은 대등해야 합니다.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 민족의 한이 서려 있는 사건인데 예. 소송 당사자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오히려 배제한 채 그 예. 소송의 피고인 예. 일본 전범 기업과 접촉을 했다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도 반하는 매우 심각한 사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인데 일단 구속영장은 신청이 됐고 실제로 구속 여부를 추측을 해봤을 때 구속까지 이어질 가능성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는지요? 개인적으로는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영장 판사님들께서는 보통 자기의 스승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예. 영장 실질 심사를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지만 예. 실질적으로 지금 사법부 스스로 정화 노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예. 단순히 자신들의 선배라는 또 스승이라는 그것 이유 때문에 예. 지금 국민적 공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하자면 아직 영장 전담 판사는 누가 될지 그게 결정이 안 됐죠. 언론 보도에 보면은 거론되는 인물들이 몇몇 있긴 합니다만 특수관계 그러니까 박병대 전 대법관이나 다른 대법관과의 특수관계가 있었던 박범석, 이현학, 허경호 이 부장 판사들은 중립성
놓고 보자면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제 언론의 분석인데 영장 전담 판사는 언제쯤 결정이 되는 건가요? 빠른 시일 내로 아까 전에 그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모레면 결정을 해야 되기 내일 때문에 모레요? 네네. 판사 회의 등을 통해 가지고 예. 영장부 판사를 지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속이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라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두 인물이 구속된다고 가정을 해본다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이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그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 구속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부분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예. 일단 그 법원행정처 차장, 그 다음에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법원장. 결제 라인이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 법관 사찰이라든지 재판 관여 시에 이 결재권자들이 결재를 했다는 문건만 있다고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구속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김앤장 법률사무소 워낙에 이제 언론에 많이 등장하는 대형 법률 로펌으로 거의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을 정도인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네요. 어떤 측면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관련된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예. 그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인 이름이 그 법무비서관이 예. 그 예. 김앤장에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김앤장에서 근무하던 한모 변호사님께서 네. 이 사건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당시의 증거 기록들, 소송 기록들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한모 변호사 같은 경우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도 잘 아는 사이라고 하던데 검찰 측에서 소환 조사는 이미 진행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한모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 일제 강제징용 그 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외교부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그 재판을 지연시키는 과정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일 궁금한 거는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이제 법조인이시니까요. 이번 사법농단 사태를 쭉 지켜보시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이번 사법농단 수사에 대한 어떤 법조계의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주변에 계신 뭐 다른 동료 변호사들이나 이런 분들 또 목소리를 들어보실 테니까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상당히 민망스러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예. 개인적으로는 이런 일을 기화로 해서 예. 어느 분야도 성역이 존재해서는 안 되니까 예.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일선에서 실제로 열심히 뛰고 있는 판사, 검사, 변호사들은 예. 그 외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연연하지 않고 예.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국민들께서도 더 사법부에 신뢰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만나본 내용이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주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음 주제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영상으로 잠깐 만나봤습니다만 그 연예 기획사의 갑질 때문에 다음 달에 폐업할 위기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용 대금이 한 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논현동에 위치한 어떤 미용실의 원장님이신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굉장히 대형 기획사들인데 CGS 엔터테인먼트, 큐브 엔터테인먼트,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이 정도의 기획사들이라면은 우리가 흔히 TV에서 볼 수 있는 연예인들이 소속된 이제 그 기획사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상당히 충격적으로 다가오는데 일단 이 내용을 좀 저희가 좀 개괄적으로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네, 소위 말하는 연예인 미용실 사건인데요. 그 연예인 미용실에서는 그 대형 연예 기획사와 일괄적인 계약을 맺고 그 소속 연예인들에 대해서 예. 그 머리 손질이라든지 메이크업이라든지를 예. 주기적으로 해주면서 그 월 단위 정산을 하게 됩니다. 예. 이 둘 사이의 관계는 그러니까
연예 기획사의 소속 연예인들한테는 일반 고객들에 비해서 현저히 할인된 소위 말하는 후려치기 가격으로 예. 그 헤어 서비스를 제공해주고요. 예. 네. 그런데 이름이 거론된 연예 기획사들에서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억울한 입장, 심지어 오히려 미용실 원장에게 협박을 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연예인 미용실에서 주장하는 것은 그 연예 기획사에서 후려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누적된 금원을 또 깎아달라고 해서 깎아줬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에 반해서 그 기획사들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그 청구할 때 그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다.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서 예. 누구를 얼마 동안 얼마에 깎았고 예. 머리를 손질을 해줬고 이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주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예. 이후에 그 대금에 대해서 가압류가 들어와서 실제로 그 미용실에 돈을 지급할 수도 없었다 이렇게 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일종의 이제 이것도 진실 공방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그 사실은 한두 푼이 아닌 상황이어서 4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이 일단 뭐 일반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금액이라서 앞으로의 추이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는데 이런 식의 어떤 공방이 벌어지면 증거가 필요하잖아요. 뭐 어느 쪽이든 우리가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한데 이런 상황이라면 연예기획사 측에서는 어떤 식의 어떤 증거 자료라고 해야 될까요? 그것을 내밀어야 될 테고 미용실 원장께서도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했으면 마찬가지의 증거가 필요할 텐데 어떤 것들로 우리가 판별해낼 수 있을까요? 가령 예를 든다면. 네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월별 정산을 하기 정산하는 때문에 부분? 분명히 그 자료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료요? 예. 네, 연예인 미용실 쪽에서는 예. 그 자료를 가지고 청구를 했었을 경우에 지금 연예 기획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채권 같은 경우에는 1년의 단기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그래서 예. 단기 소멸시효에 걸렸을 때 과연 어느 부분까지 청구가 가능할지 예. 이런 주장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네. 1차적인 입증 책임은 그 청구하는 그 예. 연예인 미용실 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미용실 쪽에서 먼저 이제 이런 자료들을 소명할 것들을 내놓고 할 얘기다. 네, 라고 맞습니다. 정리할 수 그리고 있는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시효와 관련된 문제에 관련돼서는 예. 그 연예인 미용실 쪽에서는 그 기획사 담당 이사들이 그 채무를 인정하고 있는 진술을 했고 예. 이 진술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그에 대해서는 이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증빙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연예기획사에 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미용실 측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지금 기획사 쪽에서는 그러한 증빙 자료를 그 미용실 쪽에서 제출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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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그 미용실에서 그러한 자료를 잘 정리하고 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증빙 자료라고 하는 것만 준비가 된다면 무리 없이 기획사 측에서도 바로 이제 금액을 다시 비용을 지불할 의향은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상황이 정리가 될 수도 있는 네, 조정 부분이라고 가능성도 볼까요? 충분히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일 궁금한 분이 그 분이실 텐데요. 연예인들은 그럼 한번 미용실 가서 뭐 이제 메이크업을 받거나 뭐 헤어라고 표현을 해야겠네요. 그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금 나가고 있는 거랑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다고 알려져 있습니까? 일반적인 고객이 지불하는 예. 그 비용에 비해서는 50% 이하로 50% 이하요?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게 이제 그 저희가 화면에 보내고 있는 그 가격이 2016년 자료인가요?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예, 2016년 이죠? 네. 자료네요. 고 미용실의 가격인데 커트가 5만 5천에서 11만 원 정도 책정인데 그 밑으로 쭉 볼 수 있는데 그거에 이제 한 50% 정도 네. 연예인들이 할인을 받고 서비스를 받는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저런 금액을 미용실 측에서는 할인해서 줬는데 대금이 밀렸다 이런 주장이고요. 예.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사건이 흘러갈지 여러 가지 좀 보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주제 영상으로 저희가 주제를 만나봤고요. 마지막 주제 영상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최근에 음주운전 관련 소식 워낙 여러 번 전해드리고 또 그 과정에서 처벌 규정 여부를 두고도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이번 판결을 통해서 음주운전에 대한 잣대 조금은 엄격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소위 말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라고 하는데요. 음주운전을 한 자가 예.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을 경우에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는 그런 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예, 1심과 2심에서 각자 다른 판결을 했다. 그런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위반 사실 여부로 판단을 하기로 한 건지 유죄 판결 횟수로 판단을 하기로 한 건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일단 법조항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법조항에 음주운전을 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한 자가를 해석할 때 예. 우리 2심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확정된 자가 유죄를 확정받은 네, 자가 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했을 경우에 예. 삼진 아웃제 적용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예. 예. 그 근거는 우리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인 무죄 추정의 원칙을 근거로 두었습니다. 아. 이에 반해서 우리 대법원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예. 조항을 물리적으로 해석합니다. 음주운전을 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할 때, 음주운전을 한 자가 유죄 판결을 받을 때, 확정되었을 때라는 게 그 조항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단순히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 횟수를 음주운전을 한 횟수를 세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이제 판단을 해봐라 이렇게 사건을 돌려보낸 마지막 주제를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김이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